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기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기술이라면서는 국산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의 국산화를 이룬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을 지을 때 그 원전을 운전하는 그 시스템, 그거를 바로 우리기술에서 개발한 이 원전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산 원전을 짓게 되면 우리기술은 결국은 이제 수혜를 입게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국산 원전이 건설이 중단이 되면서 우리기술은 보유하고 있는 원전 제어 기술 시스템, 이 기술이 거의 뭐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수준이 됐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그 원전은 유지보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뭐 큰 수익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역의 승강장 스크린도어 같이 주력 사업이 원전 제어 시스템이 이제 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철도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같은 사업도 했고, 자회사를 통해서 차량용 장갑차의 공조 시스템, 그리고 타이어, 웬슬렛 타이어라는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이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이 원전 시스템이 주력이고, 뭐 철도 시스템이 방위산업 장비니 스마트팜 사업이니 자원순환 사업이니 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이니 이거 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원전이 말 그대로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거나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업 쪽이 계속 이제 그 신규 사업을 찾아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수주한 것들 대부분 다 예전에 원전을 건설할 때 여기서 수주한 것들을 여전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전이 이제 계속 이 건설이 계속되거나 그래서 완성이 되고 할 때 이 수주 잔고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주 기납품액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79억 정도가 아직은 수주만 해놓고 실제로 납품을 못하고 있는, 즉 원전이 신규로 건설되지 않고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매출액 보시면 그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존에 이제 중단됐던 원전 건설도 새로 재개되고, 또 신규 이제 노후 원전들도 이 안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이 수명을 연장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발생하는 수익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외형은 뭐 작년 반기에 230억 정도 했지만 요번에는 283억 매출 외형이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적자 16억, 영업손실은 16억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 단기 순손실은 9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금 지분율이 8.95%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낮더라도 뭐 적대적 M&A를 당하거나 할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특이하게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김건희 씨가 도이치 그 주가 조작을 할 때 그때 잠깐 우리기술도 주가 작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시장에.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우리DS를 통해서 이 차륜용 장갑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런플렛 타이어라는 것을 이제 설계하고 이거를 이제 그 납품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 로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 로템에서 만든 이런 그 차륜용 장갑차에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무인 그 장갑차, 여기에도 이제 이런 런플렛 타이어가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무인 장갑차를 이 우리나라 지금 군이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그 군대 입대하는 젊은 남성들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무인화 무기들이죠. 무인화 장갑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군에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인구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또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기술은 이 우리DS를 통해 자회사 100% 자회사인 우리DS를 통해서 현대 로템에다가 무인 장갑차용 런플렛 타이어를 공급하고, 이 무인 장갑차 생산 수량이 늘어나면 런플렛 타이어도
더 많이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 대통령실에서 요번에 이제 SMR 4기를 건설할 계획을 연말에 발표하겠다라는 걸 이 과기부가 과학기술 비서관인가요? 하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KBS에 나와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그 11차 전력 기획인가요? 그때 거기서 이제 포함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건설하는 이 SMR, 이 소형 모듈형 원전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한국형 SMR이 아니라 미국의 SMR을 수입을 해와서 미국에서 건설해 본 적도 없는, 즉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미국 SMR을 우리 국내 어딘가에다가 만들겠다는 것이죠. 특히나 윤석열은 이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만에 하나 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SMR, 미국 그 SMR이 용인에서 어떠한 방사능 누출이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그 강남까지, 서울의 강남까지 이게 위험 반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강남 쪽, 특히 송파나 이쪽은 솔직히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SMR은 미국 정부도 아직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내에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기도 건설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되어 있는 걸 우리나라 이제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있는 국내 이 건설 대기업들이 이거를 국내에 수입해 오면 자기들이 이제 이걸 갖고 여기다 한국에다 한번 건설을 해보겠다. 왜? 이 미국의 SMR 회사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 원전 쪽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후사정 때문에 SMR을 국내에 이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근데 이렇게 되면 SMR을 미국 걸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제 건설하기보다는 그 운영 체계인 이 원전 제어 계측 부분은 이 국산 우리 기술이, 기존 우리 그 원전 인력들이 사용해 봤던 이 우리 기술이 개발했던 이 제어 계측 부분으로 대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미국의 SMR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미국식대로 이제 제어 계측 부분을 받아들여서 운용을 하게 되면 이 원전이 만들어지고 계속 운영돼서 폐로가 될 때까지 약 40년에서 50년 기간 동안 그 미국 회사에 계속 이 운영을 맡겨야 되고, 또 운영에 대한 이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 미국 회사에 줘야 됩니다. 거의 50여 년 동안.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부정부패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40년에서 50년 기간 동안 국가에 우리들의 세는 세금으로 이 SMR을 안전하게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미국 회사에 계속 매년 그 지급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번 건설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매년 미국 회사한테 지불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원전 제어 계측, 한국형 원전 제어 계측 기술을 갖고 국산화해서 국내에서 이런 위탁을 하면 이게 미국 기업에 돈을 줄 필요 없이 국내 우리 기술이, 한국 기업이 이거를 뭐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SMR 자체가 미국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술 특허료는 일부 미국 기업에다가 이 SMR을 설계한 업체들에게 지불될 수는 있어도 로열티 개념으로, 근데 그것도 일정 기간이고 이 운영하는 동안 40년 50년 동안 계속 지불할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원전 제어 계측 기술을 갖고 이 SMR을 운영하는, 이걸 구축한다면 말이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SMR 4기를 수입해 와서 국내에다 건설한다는 건 이 대기업들이 이 미국 SMR 회사의 주주사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재벌 대기업들은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익 공동체로서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서 이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이 SMR을, 미국 SMR을 국내에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즉 테스크베드로서의 위험은 한국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반들은 어차피 뭐 이걸 해서 자기가 어떤 뭐 나름대로 뭔가 좀 생기는 게 있겠죠. 자, 그 우리 기술은 이러한 그 SMR의 국내 원전 건설,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에 그 홀딩됐던 국산 원전들을 다시 건설, 신한울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실제로 우리 기술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한울 원전 같은 경우도 건설이 다 끝나면, 겉 외형이 다 만들어지면 그 안에 운영을 위한 제어 계측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건설 외형이 대부분 다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안에 내용물을 이제 채워넣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기술의 이 기술과 또 솔루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후반부부터 우리 기술은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이 원전 건설이 실제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